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간호사 공간입니다. 오늘은 앵클렉스 이론 시리즈 첫 번째로서 심장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심장의 해부 생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심장의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시술, 그리고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텐데 아마 그 전에 해부를 이해를 함으로써 그 질병이 어느 부분에서 기인을 했고 그리고 그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아마 해부 생리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고 이제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간호학과 이제 공부하면서 고시 공부 준비하면서 혹은 이제 앵클렉스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봤으실 거기 때문에 빨리 이제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어디에 위치해져 있을까요? 당연하죠. 왼쪽이죠. 우리 종격의 왼쪽. 메디아스티넘 왼쪽에 위치를 하여져 있고 아마 드라마에서 가슴이 아프다. 혹은 이제 심장마비가 왔다라고 하면 이제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막 연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시면 빨리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심장은 우리 몸의 왼쪽에 위치를 하여져 있고 이 심장은 또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막,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실방실, 잘 아시죠? 방실방실, 그리고 이제 판막,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관상동맥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이 되겠는데요. 이 심장의 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피칼디움, 흔히 말하는 페리칼디움이라고 하죠. 페리칼디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멤브레인이고, 마이오칼디움, 이건 심장 근육 실제 수축에 관여를 하는 마이오칼디움, 그리고 엔도칼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막으로서 우리의 심실, 그리고 이제 판막의 위치를 이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건 에피칼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측, 벽측, 이렇게 두 가지의 페리칼디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페리탈 페디칼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스터넘, 그리고 소라식 벌테브라, 그리고 다이아프램에 붙어 있어서 심장의 위치를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기관 혹은 주변에 있는 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제 심장의 위치를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세레 같은 경우에는 얇은 이너 멤브레인으로서 이제 심장과 바로 붙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페리칼디아 캐비티가 있어요. 심장을 감싸고 있는 거라고 해서 주머니로 표현을 하면 페리칼디아 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 사이의 공간으로서 플루이드가 존재를 합니다. 약 5에서 20ml 정도의 플루이드가 존재를 하고, 이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역할을 해서 심장이 원활하게 이완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혹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액체가 존재를 하게 돼요. 여기서 잠깐 딴 얘기 하자면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라는 시술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아주 얇은 바늘을 꽂아서 천자를 해서 이제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난 이제 플루이드를 빼내기도 하고, 혹은 이 빼낸 플루이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혹시 염증이 있는지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검사 혹은 시술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검사와 시술 들어가는 바늘의 부위가 여기다. 페리칼디오 센테시스는 이 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막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번은 방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과학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위치 외우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트 그려서 방실 이렇게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챔버는 이제 두 개의 심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혈액은 수프라베나카바, 인페리얼 베나카바를 통해서 라이트 아테리움으로 들어오게 되고, 라이트 아테리움은 라이트 벤트리클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산소가 다 쓰여진 이제 디옥시저네이트 된 이제 혈액 같은 경우는 이제 풀모네리 아테리를 통해서 렁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렁에서 충분하게 산소가 이제 산소화된 혈액들은 이제 4개의 정맥들을 통해서 레프트 아테리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레프트 아테리움에서 레프트 벤트리클은 에올타를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산소화된 혈액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심실에서 혈액에 이동이 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시각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그 사이에 보면 무엇이 존재를 할까요?
판막이 존재를 하죠. 이 판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이 이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수축 때 나갔던 혈액들이 이제 나갔던 곳으로 다시 역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판막이고요. 판막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하는 트라이큐스파드 밸브랑 미테리얼 밸브, 그리고 이제 심실과 동맥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풀모너리 밸브와 에오틱 밸브가 이렇게 4가지가 총 있고요. 이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하는 2가지의 판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실이 수축을 할 때 심실로 들어왔던 혈액들이 다시 심방으로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심실의 수축기 때 닫히고 심실의 이완기 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실과 동맥 사이에 존재하는 2개의 세미루나 밸브 같은 경우에는 심실의 이완기 때 각각 폐동맥, 대동맥으로 나갔던 혈액들이 역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2가지 금방 봤던 2가지 판막들과는 다르게 심실의 수축기 때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심실의 이완기 때는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판막 존재하고 있다는 거 다시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관상동맥 하기 전에 우리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심장은 자율성이죠. 스스로 뛴다고 하는데요. 이 심장의 자율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심장 근육에 분포되어 있는 페이스메이커 셀에서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내요. 셀에서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정기적 신호는 이제 순서에 따라 SA 노드에서 AV 노드, AV 노드에서 번들 오브 히스, 번들 오브 히스에서 푸주킨 파이버로까지 이동을 해서 심실의 수축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출발은 SA 노드부터 합니다. SA 노드 같은 경우 이제 수페리얼 베나카바, 그리고 이제 라이트 아트리움 위쪽에 위치를 하여져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맥박 60에서 100회 정도의 분당의 속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내는 속도는 뭘로 조절이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심파텍틱 널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정기적 신호는 어디로 갈까요? 그쵸? 이제 AV 노드로 가게 되죠. AV 노드로 가게 되는데 만약 SA 노드에서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멈추게 될까요? 아니죠. AV 노드에서도 페이스메이커 셀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몇 분의 맥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내는데 이게 SA 노드만큼 만들어내지 못해요. 약 40에서 60회 정도의 분당 맥박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AV 노드의 연장선상인 번들 오브 히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번들 오브 히스는 라이트 번들 브랜치, 레프트 번들 브랜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블락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 유명한 RBBB, LBBB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정상 맥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우선 이 구역에서 블락이 생겨서 만들어진 게 RBBB, LBBB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 노드, AB 노드, 번들 오브 히스에서 만들어진 정기적 신호는 다시 우리의 푸주킨 파이버, 이제 심실에 위치해 있는 푸주킨 파이버로 이제 이렇게 분산된 근육으로 이제 정기적 신호를 보내게 돼서 심실의 수축을 관여를 하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흔히 말한 SA 노드, AB 노드에서 정기적 신호가 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푸주킨 파이버에서도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는 AB 노드보다 훨씬 적어요. 분당 20에서 40회의 맥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니만큼 이제 페이스메이커 셀들은 심장 근육에 이제 각각의 위치를 하여져 있는데요. 당연 SA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 이렇게 정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이제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정상적인 맥박이나 비정상적인 EKG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SA 노드, AB 노드, 번들 오브 히스, 푸주킨 파이버에 대해서 크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번 마지막 이제 심장도 우리 몸의 하나의 장기로서 이제 혈액, 특히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이제 심장으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이걸 전달하는
동맥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혈액을 제대로 공급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그러니까 MI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브랜치들이 많지만 크게 3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 RCA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를 보시면 알다시피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뒤쪽을 쭉 돌아서 보시면 여기 좌심실, 부분 좌심실에도 영향을 줘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RC가 막힌다고 해서 심장의 오른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왼쪽에도 영향을 주고 따라서 11리드 EKG의 모양도 변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RC가 이렇게 둥글게 따라서 심방, 심실, 그리고 좌심실의 뒤쪽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위치하여 있는 SA 노드, AB 노드에도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레프트 한번 볼까요? 레프트는 레프트 코로너리 아테리, 이제 메인 아테리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는 레프트 안테리얼 디센딩 아테리, LAD라고도 하죠. LAD와 서컴플렉스 아테리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LAD는 좌심실 앞쪽, 좌심실 중격 앞쪽, 그리고 좌심실 에이픽스까지 이렇게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되고, 서컴플렉스 아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답게 돌아서 좌심실 옆쪽 그리고 뒤쪽까지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오른쪽 사진을 잠깐 보면 이건 심장의 뒤쪽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을 때 폐 4개의 정맥을 통해서 이제 좌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이렇게 4개의 정맥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심장의 뒤쪽을 보는 경우는 자세히 잘 없으니까 이렇게 사진 나왔을 때 한번 보고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부생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앞으로 오는 이제 심장 질환, 그리고 이제 뭐 EKG 리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심장에 관련한 약, 시술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때, 아, 맞다. 그림이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아, 맞다. 라이트 아테리움은 여기 있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가 블럭이 되면 이렇게 전달이 안 돼서 그 다음법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때 해부생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다음번은 이제 심장에 대한 질병, 질환에 대해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